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0부 17위 공개합니다. 미국 내 총기 사고 1위 도시는 바다와 같은 미시간 호수가 펼쳐진 바람의 도시. 인생 야경을 볼 수 있는 윌리스 타워. 뉴욕, LA에 이어 미국 3대 도시로 불리는 곳 시카고입니다. 자, 그런데 이 관광 도시의 다른 이름은 바로 미국 내 총기 사고 1위 도시라는 겁니다. 시카고는 작년 한 해 동안 총기 사건이 약 3,550건, 그리고 피해자는 무려 4,330여 명. 하루 평균 12명이 총에 맞았고요. 그중에 2명이나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심하다. 매일매일. 그리고 올해도 4월까지의 총기 사건이 약 3,500건. 작년보다 사건 수가 무려 5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최근에도 초등학생들의 소풍 장소에 그만 갱들이 쏜 총알이 날아들어서 7살, 12살 어린아이들이 총상을 입기도 했고요. 어떡해. 지난 헬로윈데이에도 사소한 다툼과 묻지마 총격으로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시카고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 즉 갱단들 때문입니다. 90년대부터 시카고에서 활동한 악명 높은 갱단, 포코너 허슬러, 또 라이벌 갱단을 거침없이 살해하는 것으로 유명한 호보스. 이들이 부역 싸움과 마약 거래를 하면서 총기를 난사하고요. 이때 이웃과 주민들, 즉 선량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뭐 사실 무법천지인 거 아닙니까? 시카고 좀 듣기만 하면 아예 안 가는 게 낫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더 취재를 해온 겁니다. 네. 절대 뭐 가지 마셔라 이런 의미로 이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시카고 내 총기 사고율의 90%를 맡고 있는 곳이 바로 남서부 지역입니다. 이곳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앵글우드, 사우스 쇼어 등이 포함된 남부 사우스 사이드 지역이나 서부의 오스틴 지역은요. 갱단들의 총기 사건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 곳이니까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16위 공개합니다. 여행객 접근 금지! 브라질의 파벨라. 정열과 축구, 그리고 삼바의 나라 브라질에서도 시드니, 나폴리와 함께 세계 3대 미항 도시로 불리는 리우데자네이루. 그리고 사진이나 방송에서 한 번쯤 보셨죠? 이 거대 예수상. 예수상은 꼭 가봐야죠. 그러니까요. 이 리우데자네이루의 코르코바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1년 내내 여행객들이 끊이지 않는 관광의 도시인데요. 관광 도시의 모습만 생각하고 리우데자네이루에 가셨다가는 정말 큰 범죄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각종 폭력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이 6,248명. 최근에 리우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2%가 리우주를 떠나고 싶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행이나 출장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한 가지는 꼭 당부를 드릴 테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브라질 내 도시 중에 접근 금지 지역, 그 파벨라를 가지 마오. 자, 여기서 파벨라는 브라질 도심에 위치한 빈민가를 말하는데요. 브라질 최대 마약 소굴로 불리는 바르깅냐, 또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자딤 그라마초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런 파벨라가 얼마나 위험하느냐, 지난 8월에 한 영국인 일가족이 실수로 빈민가에 들어갔다가 갱단에게 총을 맞아서 부상을 입었고요. 지난 10월에는 한 파벨라의 마약 조직과 대치 중이던 경찰의 총에 맞아서 스페인 관광객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이거 뭐 진짜 위험한 곳이고 이거 뭐 작은 호기심이라도 발동을 해가지고 저기 가서는 좀 안 되겠다. 웬만하면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사실 이런 데 가면은 꼭 파벨라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팁을 좀 더 드리자면 혹시 브라질 여행을 찾아보시다가 파벨라 투어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이런 곳들은요. 일반 파벨라와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파벨라 중에 제일 큰 호싱야,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They Don't Care About Us의 뮤직비디오 촬영지였던 산타 마르타가 대표적인 파벨라 투어지인데요. 이쁘다. 그렇죠. 저렇게 이쁘기 때문에 가보고 싶은 거거든요. 사진도 찍고 싶고. 그런데 이런 데도 그냥 가면 안 됩니다. 2시간 정도 현지 가이드와 함께 마을을 투어하는 건데요. 그런데 단 이때는 허용된 장소에서만 사진을 찍는다. 꼭 가이드를 따라 이동한다 등 이런 수칙을 잘 지켜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15위입니다. 또 나면 안 돼요. 훌륭합니다. 허리호 씨. 정말 타이밍을 놓치질 않는군요. 자, 연간 8,5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프랑스 파리. 그리고 이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함께 파리로 대거 몰려드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눈보다 손이 빠르다는
소매치기들입니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자, 실제로 그들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2015년에는 소매치기에 질린 에펠탑의 직원들이 하루빨리 대책을 촉구하라며 파업을 벌일 정도였다고. 뭐 소매치기 사실 근데 원래 많았고 네. 몽마르트 팔찌단. 팔찌단 나 고전 당한 거. 수법이지. 세네갈 청년들한테 당했던. 감더니 뭐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코리아 월드컵 뭐 파이팅 뭐죠 하다가 뚝 자르더니 30유로 나가. 그래서 제가 이소룡 흉내를 내면서 맞짱을 때려 했다. 예, 그런 일화를 전해드린 바 있죠. 물론 그분들 지금 가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 근데 이제 이거는 고전 수법이고요. 더 교묘해진 수법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인 부탁합니다. 사인 플리즈. 뭐 설문조사. 좋은 일에 한다, 뭐 서명운동. 네, 인권 운동을 한다. 이런 아하. 식으로 이제 종이를 들이미는데 이때 이들이 노리는 것은 여러분의 지갑입니다. 없는 거구나. 자, 지금 보시는 거의 것처럼. 빼고 있는 거예요. 저 자, 저 지금 클립보드에 이제 와. 사인지로 시야를 일단 가려버려요. 그런 채 가방이나 주머니에서 지갑을 털어가는 수법인 겁니다. 대박이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 종이와 펜을 들고 다가온다 하면 무조건 노, 거부를 하시고 빨리 자리를 피하시고요. 자, 두 번째 수법입니다. 제가 표 대신 뽑아드릴게요. 할인되는 표로 끊어주겠다며 자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어허. 이때 그대로 돈을 받아 비처럼 튀는 소매치기도 있고요. 여기서 좀 더 진화를 해서 진짜 표를 끊어주는 사기꾼도 있는데 하지만 사실 이 표는 어린이 표입니다. 아, 그러니까 싸구나. 예, 싼 어린이 표를 끊어주고 차액을 그러니까 잔돈을 뽑아가는 소액 사기범인 거죠. 귀엽대. 만약 표를 살 때 헷갈리신다면 그냥 정식 안내 데스크에 도움을 구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리만큼이나 소매치기가 너무 많아 소매치기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유럽 관광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로마인데요. 여기서 수법은 정말 버라이어티합니다. 첫 번째 수법, 바로 오물투척인데요. 일부러 여행객의 가방이나 옷에 음식이나 커피를 흘려버린 뒤에 닦아주는 척하면서 가방을 들고 아니면 지갑을 빼가는 수법입니다. 대박. 자, 두 번째 수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갑 좀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트레비 분수나 테르미니역 등 주요 관광지를 다니다 보면 가끔 경찰복을 입은 남자 두세 명이 접근해서 위조 달러 검문을 해야 되니 지갑 좀 보여주시죠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순수를 의심하지 않고 지갑이나 뭐 여권 등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 이걸 검사하는 척하면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슬쩍 빼가는 수법이 있습니다. 어허. 하지만 진짜 경찰이 검문할 경우에는 보통은 여권만 요구한다고 하니까 이 점을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이 왜 진짜 그 관광객을 대상으로 위조 지폐를 검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자, 당신의 노래는 세계 범죄 도시 19 13위 공개. 최악의 치안국에서 살아남는 법. 자, 여행객들 사이에서 이 나라를 두고 떠도는 무시무시한 괴담이 있습니다. 하루에 살해당한 사람이 무려 120명이다. 1년에 순직하는 경찰이 무려 200명이다. 세계 최악의 치안을 가진 나라라고 불리는 이곳. 바로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그렇게 나빠요? 자, 인터넷상에 떠도는 괴담인 만큼 다소 과장된 면이 있겠지만요. 작년 남아공 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강도 사건은 무려 18만 6,637건, 한국보다 무려 116배나 높은 수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특히 관광객들이 쉽게 당할 수 있는 강도 유형을 취재해봤는데요. 자, 남아공의 첫 번째 범죄 유형, 바로 공항 미행 강도입니다. 강도들은 공항에서부터요, 여행객의 복장, 짐의 규모를 보고 표적으로 삼은 뒤 자동차로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미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무섭다. 자, 이때 공항을 출발한 차량이 신호등에 정차한 순간, 그 순간에 후다닥 운전석으로 권총을 들이밀면서 위협을 한 뒤 짐을 몽땅 털어갑니다. 자, 그래서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할 때 같은 동선으로 계속해서 이때 따라오는 차가 있다면 일단 도착지를 호텔이 아닌 대사관이나 경찰서로 변경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위험 지역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아공의 최대 도시 요하네스버거에서 가장 악명 높은 빈민가인 알렉산드라와 루데푸르트 지역, 그리고 남아공의 행정수도인 프레토리아의 서쪽에 위치한 프레토리아 웨스트는 남아공에서도 차량 강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자, 이동을 하실 때 이정표 또 내비게이션을 참조해 이 지역만큼은 꼭 피해 가실 수 있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남아공 관광청에 의하면 연말이면 성탄절, 또 연말 휴가비 마련을 위한 강도가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까 혹시 남아공 여행 출장을 계획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점도 더 유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12위 공개합니다. 싸다고 이곳에 묵지 마세요. 여러분, 저 오사카로 처음 자유여행 가는데요. 하룻밤에 10,000원인데 텔레비전도 있는 호텔 찾았어요. 일본에서 이 정도 숙소면 잘 잡은 거 맞죠? 혹시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니시나리구 아이린지구라던데요. 거긴 안 돼! 왜 그러는 거예요? 자, 오코노미야끼, 스시, 돈까스 뭐 이런 맛있는 음식도 많고요. 또 오래된 사찰이나 놀이공원 등 즐길 것도 많아서 특히 자유여행을 처음 떠나는 학생들이 주로 찾는 여행지 일본 오사카. 그런데 저렴한 숙소로 자유여행자들을 유혹하지만 정작 현지인들은 일본 속의 다른 세계라며 발도 들이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사카의 신이마미야역 일대 아이린 지구인데요. 이곳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자판기 음료수 가격도 최저가가 고작 30엔, 라멘은 100엔에서 200엔. 일본에서 가장 저렴한 물가를 자랑하지만요. 한편 이곳의 검은 이면은 일본에서 지난 50년간 24차례 폭동이 일어난 곳이라고 소개할 정도로요. 일본의 폭력 조직인 야쿠자들과 노숙자, 또 집 없이 떠도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동네라고 합니다. 와, 일본 오사카는 굉장히 한국인들을 많이 가는 데고 거기 교민도 많잖아요. 큰 도시기도 하고. 네, 큰 도시고. 근데 저런 지역이 있는지는 저도 몰랐네요. 아니 뭐 어쩌다 그렇게 슬럼가가 생긴 거예요? 60년대 부동산 붐이 일면서 건설 노동자들이 몰렸다가 90년대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으로 접어들면서요. 소위 노숙자촌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렇게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면서 2009년에 현상금이 무려 1억 원이나 걸렸던 일본 희대의 살인마 이치하시 타츠야가 이곳에 숨어 살던 게 발각돼서요. 아이린 지구의 이미지가 다시 한번 무서운 동네로 굳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곳을 이제 바꿀 계획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아이린 지구의 치안이며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노력 중인데요. 일본의 젊은 예술가들은 노숙자들을 돕거나 아이린 지구를 저렴하고 안전한 여행자들의 천국으로 바꾸겠다며 여러모로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9위입니다. 인도, 친절에 함부로 현혹되지 마라. 절대 그 음료수를 먹지 마. 프랑스의 한 유명 소설가는 이 나라를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여행지다 라고 말이죠. 바로 인도입니다. 세계인에게 인도는 진정한 힐링과 정신 수양을 위해 찾는 나라죠. 자,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범죄가 도사리고 있을까요? 인도 여행자들 사이에서 큰 깨달음처럼 도는 어록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기차표 예매에 성공했다면 더 이상 여행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도에서는 여행지를 이동할 때 기차 이용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마치 매일이 민족 대이동 수준으로 기차 이용객 수가 엄청난 거죠. 자, 바로 이때 당신은 친절을 가장한 하이에나, 즉 사기꾼들에게 범죄의 대상이 됩니다. 난 승무원인데 내가 타려는 기차는 매진됐어. 또는 예약 사무소가 옮겨갔어. 내가 관광 안내소로 데려다 줄까? 등등. 그 친절한 안내에 깜빡 속아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면 도착한 곳은 여행사. 여기서는 몇 배나 뻥 튀겨서 바가지 요금으로 패키지 구매를 유도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접근을 한다? 그럼 일단은 무조건 노노노, 응대하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진짜. 진짜로요? 뭐 지금 이 시간에는 뭐 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호텔 하나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일단 주무시고 내일부터 차로 이동을 하는 거야. 패키지 여행. 거기서 이제 패키지로 한 게 100 얼마를 내면은 뭐 루피아로? 루피아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 얼마를 내면 100만 원? 100만 원? 차로 계속 이동을 시켜주겠다는 거야. 네. 벌써 향기가 솔솔 난다. 근데 그 사기를 치진 않았는데 돈을 너무 바가지 요금을 매긴 거죠. 인도에 한 20일 있었는데 제가 사기당했다는 거를 중간에 안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한 3일 굶었어요. 식비 아끼려고. 이 정도로 아주 애교 수준의 사기라고 친다면요. 정말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는 범죄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의 도시라 불리는 바라나시, 해변 도시인 고아, 그리고 인도의 스위스 마날리 등을 중심으로 아주 극성이라는 이 범죄, 바로 약물 강도 및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서 꼭 당부하는 게 있는데요.
공짜 음료만 조심해도 80%는 안전하다입니다. 현지인이 베푸는 친절인 척하며 짜이라 불리는 차나 인도식 요구르트 라시를 주는 겁니다. 이 음료는 그냥 음료가 아닙니다. 수면제나 마취제를 탄 음료인데요. 이걸 몸으로 마셨다가는 바로 범죄 타겟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짐을 몽땅 털어가는 것도 무섭지만 더 끔찍한 건 바로 성범죄. 실제로 인도에서 여러 나라의 여성 여행객들이 성범죄에 노출된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술보다 구하기 쉬운 게 마리아나입니다. 마약해볼래? 좋은 거 많아? 라면서 우리 합법이야? 라고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한 여행객이 겪은 일을 예를 들면요. 인도 요구르트인 라시를 먹으려다가 스페셜 라시라는 음료가 있어가지고 그걸 골랐어요. 알고 보니 마리화나의 일종인 방이 든 음료였습니다. 좌측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노란 빛을 띤 게 마약이 들어있는 스페셜 라시입니다. 근데 이걸 마시면 기분이 무척 업되면서 취하고요. 심할 경우에 정신까지 잃을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 스페셜 라시를 원하냐라고 물을 경우 무조건 노방 라시, 저스트 노말 라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방 라시 시작. 노방 라시, 저스트 스페셜 라시. 아니 그거 안 돼. 아 자꾸 먹으려고 그래. 당신을 노리는 세계 범죄 도시 19. 저 전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요몇 새 해외여행의 신트렌드를 만들고 있는 신개념 숙박 서비스. 여행지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 일정 기간 여행객에게 집을 빌려주는 숙박 공유 중개 서비스가 전 세계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숙박 공유 사이트들이 신흥 범죄 양산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 한동만 대사님 알고 계십니까? 숙박 공유 사이트에 등록할 때 전과자는 등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약이 없죠. 이 때문에 일부 나쁜 호스트들,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A 숙박 공유 업체를 통해 일본의 한 숙소를 예약한 한국인 커플이 숙소 내 화재 경보기에서 나오는 초록색 불빛을 발견합니다. 느낌이 이상해요. 바로 몰카 범죄죠.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7월 일본에서 집주인 남성이 손님인 한국인 여성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권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이 집주인의 성폭행 미수 혐의 사실들까지 추가로 밝혀진 것입니다. 집주인을 좀 걸러내는 필터링 같은 게. 그게 아쉬운 거죠. 네, 게다가 그 집주인이 어떻게 보면 내 집 키를 빌려주면서 거래가 성립이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또 갖고 있는 것이. 그렇죠. 내 집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자기 위험하죠. 나쁜 마음 품으면.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도 있습니다. 보시죠. 이게 뭐지? 밀고 있죠. 오! 헐! 보셨습니까? 저건 뭐야? 계단 밑으로 또 던진 거예요? 지난 7월 남아공 출신 흑인 여성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한 숙소에서 머물다가 퇴실을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이 퇴실 시간이 늦었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여기가 아프리카인 줄 알아? 얼른 나가! 라는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함께 저렇게 계단에서 밀어버렸습니다. 결국 집주인은 경찰에 체포됐고 과실치상죄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하다. 저거는 거의 뭐 사람 죽일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 인종차별 넘어선 범죄죠, 네. 완전히. 이런 어떤 숙박업체 거래가 개인과 개인 사이 일이기 때문에 이건 항상 그런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사실 때문에 조금 더 끔찍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범죄들은 개인의 범죄이기 때문에 전체를 매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저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사전에 체크하고 최대한 이런 범죄들을 막기 위한 팁.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집주인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 정보 체크가 중요하겠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A 숙박 공유 업체 사이트에 들어가면 집주인의 프로필 사진이 뜹니다. 요걸 클릭을 해요. 주인의 신분증 및 기타 연락처 등이 모두 인증돼 있는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슈퍼 호스트라는 등급이 있는데요. 최소 집을 10번 이상 빌려줬고 후기의 만점 비율이 80% 이상인 집주인들이 바로 슈퍼 그레이트 슈퍼 호스트입니다. 그리고 후기가 좀 많은 그런 맞아요. 집들은 어느 정도는 조금 신뢰할 수 검증되지 있죠. 않아요. 예.